지난 토요일 뉴욕 플러싱에서 설날을 기념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제20대 총선을 위한 재외선거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총 6,3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가 독감 유행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뉴욕주 일원 44개 카운티에서 900명이 넘는 독감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주 노선 항공요금의 담합으로 인한 배상금 지불을 오는 4월 실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일부 전철역 플랫폼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플러싱에서 설날을 기념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매서운 추위였지만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의 열기가 성공적인 퍼레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뉴욕 주지사와 연방 하원 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도 함께 설날을 축하했습니다. 축제 현장 정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인 지난 토요일. 플러싱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스트릿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한국과 중국 커뮤니티가 함께 마련한 설날 퍼레이드. 매서운 추위였지만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랜드 마셜로 행사에 참석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안녕하세요라고 우리말로 인사를 하고 설날 퍼레이드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I was honored to sign into law a law that said this is now an official holiday of the state of New York. The Lunar New Year is now an official holiday and public schools will be closed in honor of the Lunar New Year and in honor of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유니온 스트리트 백구경찰서 앞에서 출발한 퍼레이드 행렬은 샌포드 애비뉴와 메인 스트릿을 지나면서 한국과 중국의 전통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퀸즈 한인회는 꽃차 4대 등 50개 단체 800여 명의 한인들이 퍼레이드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셔서 오늘 하루를 즐기고 저기 또 공연도 있고 떡잔치도 있습니다. 저기 매년 하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퍼레이드 후에는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합창과 국악 공연 등 우리설 대잔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등록이 지난 13일 마감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유권자 수는 6,3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4일 뉴욕 총영사관은 재외선거 등록 마감일인 지난 13일까지 총 6,354명이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38.6% 증가한 것으로 뉴욕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지역 내 재외선거권자 11만 4,559명의 5.51% 수준입니다. 전체 신고 신청자 가운데 국외 부재자는 3,528명으로 전체의 55.5%를 차지했고 나머지 재외선거인은 2,8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사관은 인터넷 신고 신청과 영구 명부제 도입, 추가 투표소 설치 등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이 재외선거 등록자 증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처음 도입된 인터넷 신고 신청자는 2,309명으로 전체의 56.9%를 차지했습니다. 또 영구 명부제 등록자가 2,152명으로 전체의 33.9%를 차지했습니다. 재외선관위 관계자는 등록자 수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유권자의 절반만이 참여했다며 대한민국 정치에 재외국민의 힘을 더할 수 있도록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재외선거를 약 2달 앞두고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언론사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 지지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뉴욕 재외선관위는 최근 일부 해외 언론사에 투표 참여 권유를 빙자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및 반대를 권유하는 광고가 게재되거나 광고 의뢰를 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강조하고 위반자의 신분에 따라 여권 발급 제한이나 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항은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5항에서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 녹음기나 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과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재외선거안위는 지난 10일 뉴욕의 한 일간지에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다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유도를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외선거안위 관계자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광고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독감 유행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벌써 뉴욕주 일원 44개 카운티에서 900명이 넘는 독감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미루셨다면 지금이라도 접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12일까지 뉴욕주 일원 44개 카운티에서 900명의 주민들이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뉴욕주를 독감 유행 지역으로 선포하고 각 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뉴욕주 내 모든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가운데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인력은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 등 감염 예방 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보건국 관계자들은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의 아기나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경우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반드시 방한복을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감 예방을 위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접종할 것을 당부하고 외출 후 손을 깨끗이 씻을 것, 손으로 눈과 코, 입 등을 자주 만지지 말고 독감 환자와 접촉을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측은 대량의 지카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최소 18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백신 개발을 이끌고 있는 메리 폴키엔이 WHO 사무부총장은 유엔이 지카 바이러스 대응에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현재 약 15곳의 백신 개발업체와 연구팀들이 백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봤을 때 대량의 백신이 테스트를 거치고 최종 개발 완료되기까지는 약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총 33개 국가에서 감염 사례가 나타났고 대부분이 중남미 국가로 특히 지카 바이러스가 처음 상륙한 브라질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두증을 가진 신생아 출산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WHO는 새 여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임신 중이나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들은 지카 바이러스 발병 국가 방문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가능하면 방문을 지연시키는 게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주노선 항공요금의 담합으로 인한 배상금 지불을 오는 4월 실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소송의 담당 판사가 배상금 분배안 승인 요청에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단소송 대리인 측은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8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서 열린 배상금 분배안 승인 요청에 대한 심리에서 제임스 오테로 판사가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 측은 공지 및 청구서 처리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화해관리 전문기업 러스트 컨설팅이 오는 4월에 검증된 신청자들에게 현금과 항공권 쿠폰을 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배상금 지급 우편 발송이 시작되면 다시 한번 웹사이트에 공지하겠다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배상금은 전체 구매 액수에 근거해 현금과 항공권 쿠폰을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하고 쿠폰은 전자코드 형태로 배분됩니다. 배상금 신청 후 주소 이전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했거나 배상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 측에 문의하면 됩니다. 뉴욕주에서 한 가정당 연간 양육비는 평균 $10,000에 달한다고 합니다. 뉴욕주 정부가 이 양육비를 보조해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득에 상관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모든 가정에 연간 최대 $2,000불의 세금을 공제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데니얼 스쿼드론 주 상원 의원은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에 주정부가 연간 최대 $2,000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해 양육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주정부가 내놓은 7개의 가정 지원 법안 가운데 하나로 매 주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 가운데 일부를 제외시키고 이를 양육비에 충당하도록 돕는 방안입니다. 스쿼드론 의원은 주택과 의료보험, 고등교육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비 지원 혜택은 적은 편이라며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연간 한 가정당 평균 약 $10,000가 양육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양육비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해당됩니다. 다만 양육비 지원을 위해 공제된 세금은 자녀의 취학이 끝나면 그동안 공제받은 세금 총액을 10년간 이자율 없이 상환해야 합니다. 매년 뉴욕시 전철역에서는 승객이 승강장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사고 예방을 위해 플랫폼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철역을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맨하탄 내 일부 전철역 플랫폼에 승객 추락 방지를 위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MTA는 지난 2014년도 예산 보고서 제출 당시 JFK 공항철도 플랫폼에 설치된 것과 동일한 형태의 스크린 도어 시설을 맨하탄 6번가와 14가 소재 L전철역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MTA 측은 파일럿 프로그램 대상 전철역은 다른 곳으로 바뀔 수도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TA는 그동안 뉴욕 시내 전철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대책 마련에 고심해왔습니다. 실제로 시내 전철역에서는 해마다 크고 작은 추락 사고가 1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은 총 139건의 추락 사고가 발생해 이 중 55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의 추락 사고 사망자도 53명에 달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포터렌치 가스 누출 사태로 사고 현장에서는 지난달 하루 평균 3,600만 스탠다드 큐빅피트의 메탄가스가 뿜어져 나왔었는데요. 포터렌치 가스정의 밀봉 작업이 드디어 완료됐습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가스가 누출된 시설에 시멘트를 주입해 1차적으로 임시 밀봉 작업을 마쳤다며 주 당국의 확인을 거쳐 추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알리소 캐년 저장소에서 유출된 가스로 샌퍼난도 밸리 지역 상공에 100만 톤의 메탄가스가 품어져 나왔으며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두통과 메스꺼움을 토로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재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이번 사태로 시 당국과 주민 등으로부터 12개에 가까운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하는 지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습니다. 이 앱을 다운로드받으면 거주지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할 시 관련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UC 버클리 연구팀은 오늘 지진 발생 시 지진 규모와 진앙지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 마이쉐이크를 공개했습니다. 이 앱은 특히 지진 발생 시 사용자들의 휴대폰을 통해 정보가 수집돼 곧바로 UC 버클리 연구팀에게 전송됩니다. 전송된 정보는 분석을 통해 다른 지역 사용자들에게 지진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마이쉐이크 앱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스마트폰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며 애플 스마트폰용 앱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브라질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빈민층을 중심으로 소두증 신생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건 모기가 아니라 가난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 북동부 페르남부쿠주의 한 빈민촌. 할머니 품에 안긴 아기의 머리가 얼굴에 비해 유난히 작아 보입니다. 소두증에 걸린 겁니다. 합병증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치료에 전념해야 하지만 남편이 실업자인 엄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Porque se eu for trabalhar vai ficar difícil para eu levar ela para terapia. Então nem quero faltar ao trabalho, nem quero faltar à terapia dela. 올림픽이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근처 빈민가에 사는 16살 타미데스 양. 아직 앳된 얼굴이지만 임신 4개월째입니다. 무릉덩이가 많아 모기가 들끓는 곳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수시로 모기 퇴치제를 발라주는 것. 하지만 약값이 배 이상 폭등해 감당하기 벅찰 정도입니다. 2 repelentes por semana, 15, 30 reais por semana. E a gente não tem condições de ficar gastando 30 reais por semana, porque 30 reais por semana dá para comprar muita coisa, né? 지난해 10월 이후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150만 명. 소두증 의심 증세를 보이는 신생아도 5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환자 대부분은 주거 환경이나 보건 환경이 열악한 빈민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선 소두증 아기가 태어나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A maior curva de desenvolvimento visual, essas crianças tendem a ter uma visão mais debilitada, mais restringida. 브라질 정부는 급한 대로 빈민가에 모기약을 배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기약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비영리 단체가 북한의 USB 보내기 운동을 추진 중입니다.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의 포럼 280은 뉴욕의 인권재단, 한국의 북한 전략센터와 공동으로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부받은 USB에 미국이나 한국의 유명 드라마나 TV쇼를 저장하고 이를 북한에 밀반입시켜 세계의 실상을 북한에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뉴저지주 교도소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한인 여성이 재소자와의 성관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9년 전부터 교도소에서 교사로 일해온 42세 A씨는 남성 수감자와 성관계를 갖고 2차례 임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해당 재소자의 가족과도 가깝게 지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은 A씨와 재소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재소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신분상의 이유로 2급 성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브루클린 아파트 단지에서 비무장 흑인 28세 아카이 걸리를 총격 사망하게 한 뉴욕시경 소속 중국계 경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대배심은 리안 경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살해와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에 대해 최대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 측은 단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리앙이 조심성 없이 총을 다뤘고 피해자를 살리려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승객들에게 부당하게 안전수수료를 부과한 우버가 2,85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월 말까지 우버 이용자 2,500만 명에게 탑승 시 2.3달러의 안전수수료를 부과해왔습니다. 승객 안전을 위해 운전자를 상대로 지문조회를 실시한다는 명목입니다. 하지만 우버는 수수료만 받고 신원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바람이 불고 때때로 많은 양의 비가 오겠지만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